네, 이제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사후에 그 무함마드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불렀는데요. 계승자 이런 뜻이고요.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1대에서 4대 칼리프는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1대부터 4대 칼리프가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4명의 칼리프 중에 3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구나. 그러니까 무함마드 사후에 혼란스러워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4대 칼리프 알리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이슬람 세력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요. 그래서 영토를 굉장히 빠른 시기에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내부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부족들은 이제 이슬람에 대항해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내부에서는 또 안에서 또 이제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기도 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이슬람이요,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시리아, 이집트 지역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켰죠. 그러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가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문화들은 보호를 했고, 다만 개종자에게는 이제 세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종을 유도하는 식으로 했지만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게 좀 관용적인 그런 정책을 이슬람 세계에 폈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평등하다. 알라 밑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교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인기가 있기도 했고요. 이슬람교가 이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요. 4대 칼리프 이후에 이제 좀 이 이슬람교가 좀 이렇게 종파가 나뉘게 되는데요. 수니파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슬람교인의 약 90%가 이제 수니파인데요. 칼리프의 선출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마이야 가문의 그 정통성 이것을 인정하고요. 이슬람 공동체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아파가 있죠. 시아파들은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해된 그 칼리프 4대 칼리프인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위거든요. 근데 그 사위랑 무함마드의 딸인 그 파티마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만 칼리프가 될 자격이 있어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아바스 가문이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현재는 이란 지역 중심으로 이제 시아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슬람 군사들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슬람 제국이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발전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이 지도에서 이제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메디나, 메카 있던 이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까지도 가고요. 또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마이야 왕조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을 하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였고요. 1943년에 시리아의 수도가 됐습니다. 중앙아시아, 북인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비잔티움도 3번이나 포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조고요.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가 이제 두루 퍼졌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가졌었기 때문에 두루 퍼졌었고요. 워낙에 이제 넓은 제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아랍어가 다 이제 공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각지에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모스크는 그 이슬람교의 사원이에요. 수니파가 다수였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이슬람이 모두에게 만민에게 좀 평등한 그런 종교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들에게 이제 특권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개종했는데도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시아파와 이 사람들이 이제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아랍인들만 우대를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아랍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런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 엄청 크죠. 이 모스크가 이 다마스쿠스에 남아있는 모스크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요. 시아파 페르시아인들의 지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수도는 바그다드이고요. 이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합니다. 아까 그 우마이야 왕조에서 이제 그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이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중요 관직에 이제 이란인들을 등용하고 그다음에 투르크인들이 이제 그 맘루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등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종자들에게는 인두세를 폐지해 주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슬람 제국을 형성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많은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바그다드에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막 이 바그다드로 이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10세기경에 이슬람 과학이 이제 당시에 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바그다드로 모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서무역이 이제 번영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그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비단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단기를 장악하여서 이제 동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됐죠. 그렇죠? 동쪽으로 가서 신라까지도 이제 진출을 했었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번영한 국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요, 이슬람교의 뭐 헬레니즘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융합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들을 이제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들을 좀 생산하고 이루고 있었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아바스 왕조가 제일 이제 전성기 때 영토인데요. 굉장히 넓죠, 그렇죠? 특히 이 아바스 왕조의 그 수도였던 바그다드가 엄청나게 이제 번영을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였고요. 당시에 아까 그 탈라스 전투,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자기, 뭐 비단, 종이, 먹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향신료, 염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일일이 모이는 거예요. 바그다드로 모이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루비, 유리 같은 것들. 스칸디나 반도의 모피, 사냥용, 매, 아프리카의 상아, 황금 이런 모든 물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그다드였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이슬람 제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마 왕조, 이집트 지역에 이제 파티마 왕조가 이제 분열하게 되고요. 수도는 이제 카이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멸망했다가 이제 또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우마이야의 왕자가 이제 건국을 하게 돼요. 수도는 코르도바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다가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후 우마이야 왕조에서 아랍인, 유럽인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공존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에 다 칼리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아바스 왕조는 지금 동칼리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파티마가 중칼리프, 후 우마이야 왕조가 서칼리프 이렇게 3명의 칼리프가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알 아즈하르 모스크고요. 이슬람 신학의 중심지였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네. 이제 코르도바 대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가면 굉장히 재밌겠죠. 스페인에 가면 이렇게 이제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유적들도 굉장히 많은데 와, 이슬람과 관련된 이런 유적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라흐마니스가 이 코르도바에 세운 대모스크인데요. 이 코르도바 대모스크가 원래는 크리스트교 교회당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증축했는데 이 로마 시대부터 존재하던 것을 2층형 아치로 만들었는데 이 아치 모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아,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간다면 여기 꼭 가봐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튀르크족이 나오게 되고요. 예, 튀르크족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